안녕하세요. MNMS 티언입니다. 오늘은 갤럭시 S6 리뷰입니다. 삼성이 칼을 갈고 만들었다고 하는 모델이죠. 진짜 잘 나오긴 잘 나왔어요. 색도 이쁘고, 기능도 좋고, 퍼포먼스도 훌륭하고. 그럼 먼저 일단 살펴볼 텐데, 일단 디스플레이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보면은 정말 선명해요. 이 QHD에 이 아몰레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아몰레드가 아니고 이제 정말 색 재현력도 뛰어나고 예 되게 여튼 뭐라고 표현하기가 그런데 정말 아몰레드가 좋아졌어요. 정말 옛날에 그런 아몰레드가 아니에요. 정말 아몰레드가 매우 좋아요. 진짜 선명하고 색깔이 그리고 잠시 사진을 한번 보실게요. 이런 걸 봐도 아몰레드 색깔이 색감 재현력이 색 재현력이 아주 뛰어나죠. 대표적인 예로 화이트 사진을 하나 화이트를 보여드리자면 네 옛날에 그 갤럭시 S3 때 그 누렇던 그런 색깔은 이제 찾아볼 수가 없죠. 네. 일단 디스플레이 칭찬은 그 정도로 할게요. 디스플레이가 정말 좋다라는 거.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밝을 땐 정말 밝아요. 그리고 또 어두울 땐 이렇게 정말 어둡고. 그래서 여튼 좋아요. 야외 시인성도 좋고 여러모로 좋아요. 진짜 이게 옛날에는 진짜 최대 밝기로도 너무 어두웠고 최저 밝기로도 너무 밝았어요. 이게 문제점이었는데 아몰레드 그런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정말 이젠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플렉서블도 가능한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아졌어요, 많이. 두 번째로는 이제 카메라를 한번 살펴볼 텐데 카메라가 보시다시피 정말 지금 정말 잘 나와요. 이게 카페에서 찍은 건데 한번 샘플샷 보실게요.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가 정말 잘 나와요. 카메라가 아주 이게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잘 나오고요. 또 여기 프로 모드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노출 보정, ISO 보정, 그 다음에 화이트 밸런스 보정, 그 다음에 초점거리 조절, 그 다음에 이렇게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요걸 또 이제 커스터마이즈 한 거를 사용자 설정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서 한 번에 바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게 또 장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 맘대로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당겨오면은 나온다는 거. 파노라마 아웃포커스 기능 있고, 파노라마 라이브 방송은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노트5와 같이 동시에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슬로우 모션, 패스트 모션, 멀티 뷰사까지 있고, 요 나머지는 제가 삼성 스토어에서 다운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방식도 기존에는 어땠었냐면 이걸 이렇게 하고 옆으로 움직이면은 한 장씩 찍어 나가면서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한 장씩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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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으면서 이어 나가는 방식, 이어 붙였던 방식이라서 좀 중간에 이렇게 뭐랄까 귀신 사진처럼 막 이렇게 겹쳐나오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한 번에 쭉 밀어서 이렇게 쭉 밀어서 찍어요. 쭉 밀어서 찍기 때문에 되게 편리해요. 사진도 잘 나오고 정말 편리해요. 그래서 일단 카메라 수동 모드로 해도 정말 사진도 잘 나오고, 샘플샷을 몇 개 더 볼까요? 이렇게 노출 보정을 하면 이런 사진이 나온다라는 거죠. 정말 사진이 우수하게 잘 나온다라는 겁니다. 카메라 칭찬은 이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피커인데, 스피커가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이게 메탈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소리도 되게 빵빵하고,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노래를 한번 틀면은 최대 밝기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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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소리거든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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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소리거
정말 소리가 크고 소리 품질도 되게 괜찮아요. 사실 제가 막귀여서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좀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민감하지 않은 편이고 둔감한 편이어서 소리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어폰 소리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전반적으로 소리도 괜찮아요. 일단 스피커가 가장 소리 크기도 그렇고 소리 품질도 그래도 막귀여도 어느 정도 들었을 때 만족할 만하다 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문 인식에 대해서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데 에어리어로 바뀌었죠. 이렇게 에어리어로 바뀌었는데 정말 편리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좀 느리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좀 느리다는 거죠. 이게 빠르지가 않아요. 아이폰만큼 빠르지가 않다라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는 심지어 지문 인식이 안 될 때도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은 될란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되는데 이 지문 인식이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아이폰의 그 지문 인식을 따라가기에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게 지문 인식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스크롤 방식보다는 훨씬 편리해져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바로바로 터치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이게 삼성페이에도 사용되는데 삼성페이 때 사용하기에도 정말 편리해요. 요거는 삼성페이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아까 카메라 얘기할 때 전면 카메라 얘기를 안 했죠. 전면 카메라가 정말 잘 나와요. 전면 카메라가 정말 놀랍도록 잘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전면 카메라 보시면 여기 뷰티 모드가 있는데 이 뷰티 모드를 키면은 정말 네, 정말 카메라가 정말 우리가 셀카를 찍을 일이 별로 없지만 정말 카메라가 잘 나오고 요 후면 카메라나 전면 카메라나 자동 HDR이 들어가서 껐다 켰다 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자기가 알아서 꺼졌다 켜졌다 해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배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겠죠. 배터리 런타임을 보면은 지금 이런데 지금 39% 남았는데 1시간 20분이죠.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2시간 조금 넘게 나올 텐데, 이게 배터리가 문제가 좀 많아요. 제게 특히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최대를 찍은 게 3시간 48분 정도예요. 3시간 48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잠깐 보여드릴게요. 3시간 48분이 최대치였다라는 거죠. 심지어 이거는 서비스 센터 가서 배터리를 교체받고 얘기해요. 서비스 센터에 배터리를 교체받고 나서 3시간 48분이 나왔지, 이전에는 이게 심각하게 적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2시간 59분, 3시간을 못 넘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3시간 9분 막 이랬었어요. 조금 더 찾아보자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화면 켜지면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배터리가 급격하게 빨리 닳는 경우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제 기억으로는 이게 최저가 2시간 30분, 2시간 12분까지도 제가 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2시간 12분까지밖에 안 나오더라. 그리고 전반적으로 3시간 48분까지 간다고 해도 배터리가 너무 짧아요. 일체형인데 배터리가 이렇게 짧으면 이건 정말 쥐약이죠. 그 배터리 충전이 정말 빠르긴 한데 정말 어디 가서 잠깐 꽂아놓으면 순식간에 확 차요. 30분만 꽂아놔도 50% 이상 50% 찬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10분 충전으로 4시간 사용한다라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시험치 기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실사용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어, 충전이 정말 빠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충전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 좀 그렇죠. 배터리 시간이 짧다는 거는 많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정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초절전 모드로 해도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배터리가 오래 가지 못해요. 전반적으로, 결과적으로 배터리는 좀 실망스럽다라는 게 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뭘 또 살펴봐야 될까요? 통화 품질은 뭐, 그저 그런 대로 괜찮고, 그리고, 이제 램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 이거는 정말 지적이에요. 어, 너무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항상 80%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정말 이거는 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기본으로 점유하는 기본 램 점유율이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80%대에서 유지하고 심지어 90%까지 올라가요.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렇게 램을 많이 먹고 3기가나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80%나 먹고 들어간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모두 종료를 해봐도 이렇게 모두 종료를 해봐도 65%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심지어는 70%까지밖에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지금 좀 많이 나온 편인데 65%까지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뭐 50% 40% 되는 꿈도 꾸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너무 심하지 않나 생각 드는데 이게 도저히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마이크로 SD 카드가 안 들어가는데 듀얼심 모델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은 한데 마이크로 SD 카드가 안 들어간다는 게 상당히 불편해요. 저는 사진을 많이 찍고 앱도 꽤 까는 입장이다 보니까 또 카카오톡 내용도 상당히 캐시가 많다 보니까 이런 지금 64기가를 그래서 제가 64기가를 가지고 온 건데 불편해요. 클라우드를 써야 돼. 이건 클라우드를 쓰지 않으면 도대체 버텨낼 수가 없어요. 지금도 86%나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벌써 86%나 사용하고 있는데 64기가인데도 이게 네, 좀 그래요. 이렇게 스마트 매니저에서 불필요한 이런 거 삭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이걸 삭제한다고 해서 뭐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튼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측면에서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앱 절전 기능이 있어요. 업데이트 되면서 새로 생겼는데 앱을 이렇게 절전을 시킬 수가 사용을 안 하면 자동으로 절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가 사용을 안 하고 이거를 절전을 이렇게 눌러서 절전 안 함으로 설정을 하지 않으면 자동 절전이 돼버리는데 자동 절전이 돼버리면 알림이 안 온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런 앱들 같은 경우에 알림을 받아야 되는데 알림을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거는 이것 때문에 배터리가 더 오래 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요. 그냥 뭐 과연 배터리 사용이 여기 최적화 된다고 하는데 이게 최적화가 되는지는 저는 의문이에요. 여튼 뭐 그렇고 디자인에서는 뭐 이 카톡티 개봉기 때도 지적했던 이 카톡티 외에는 뭐 따로 지적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셀카를 찍을 때 여기 이렇게 요걸 누르면 사진이 찍히거든요. 이렇게 요걸 이 심박수 센서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이거 상당히 편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심박수 센서로는 뭐 심박수 측정도 되고 스트레스 측정 뭐 별게 다 돼요. 정말 다양한 게 되는데 뭐 그거야 부가적인 기능이고 여튼 뭐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괜찮은데 진짜 단점이라면 배터리가 저는 제일 문제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배터리가 이렇게 짧은 거는 처음이에요. 특히 저는 노트2를 사용하다가 지금 이걸로 교체를 했는데 이렇게 노트2를 사용하다 교체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배터리가 너무 짧다라는 거죠. 지금 이거는 너무 배터리가 짧아서 좀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삼성페이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삼성페이 정말 이게 S6 발표 때 삼성페이를 한다고 했었는데 삼성페이가 노트5 때 와서 삼성페이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참 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좀 아쉬운데 여튼 삼성페이가 이렇게 쓱 올리면은 지문을 인식시키고 그리고 이렇게 진동이 울려요. 진동이 울리는데 이걸 이제 여기다 갖다 대면 돼요. 뒷면에다 그 카드기 뒷면에다 갖다 대면 띠릭하고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문을 인식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기다려야 돼요. 그런 단점이 좀 있어요. 그런 게 좀 아쉬워. 근데 일단 범용성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거의 모든 곳에서 다 돼요. 점원이 모르면 몰랐지 안 되는 곳은 없어요. 거의. 지금 뭐 일부 포스 기기에서 안 된다고 해서 다이소 같은 데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제가 지금 사용한 곳 중에 지금 여기 보여드리자면은 사용 기록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 파리바게트도 있고 롯데쇼핑 뭐 뚜레쥬르 뭐 알파 문구점에서도 되고 뭐 조스 떡볶이 이런 백다방 이런 데서 다 돼요. 그냥 거의 모든 업체에서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쓰면서 진짜 지갑 안 들고 다녀도 되겠다. 지갑 없어도
될 정도로 이건 편리하다라는 판단이 저는 섰어요. 예. 정말 편리하다라는 게 삼성페이에 대한 결론이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잘 나갔어요. 정말 카메라도 훌륭하고 디스플레이도 훌륭하고 소리도 괜찮고 삼성페이 편하고 지문 인식도 꽤 괜찮고 그런데 단 하나의 단점을 꼽자면 배터리가 문제다. 무선 충전도 지원이 되는데 무선 충전은 이제 급속 충전이 지원이 안 되죠. 그래서 무선 충전은 그냥 저속 충전으로 되는데 여튼 단 하나의 단점은 배터리. 이 밖에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이라면 보조 배터리를 사시던지 그러셔야지 이거 하나 가지고는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거의 진짜로 밖에 나갈 때 충전기를 꼭 들고 다녀야 되고 콘센트를 찾아다녀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불편해요. 개인적으로는 이 배터리 타임이 너무 짧다. 이게 이 제품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단점 중 유일한 단점이 아닌가 싶은데, 네, 여튼 그렇습니다. 정말 괜찮은데, 삼성이 플래그십에 일체형을 탑재한 건 뭐 최초인데,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배터리 타임이 너무 짧다. 노트5에선 이게 좀 해결이 됐다고 해요. 한 5시간까지도 화면 켜짐이 간다고 해요. 풀 LTE 상태로. 저는 참고로 이 3시간 반이라는 시간은 LTE를 풀 LTE가 아니고 간헐적으로 LTE를 껐다 켰다 와이파이 껐다 켰다 하면서 화면 밝기는 30%에 두고 20%에서 30%에 두고서 나온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풀 LTE에 화면 밝기 최대로 하면은 더 짧아지겠죠. 그러니까 이 배터리에 문제가 많다라는 건데 여튼 좀 그렇습니다. 배터리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에요. 더 잘 나왔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죠. 네. 오늘의 결론은, 배터리만 걸리적거리지 않으시면 사셔도 된다. 그런데, 배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시라면 조금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아니면 사셔서 보조 배터리를 꼭 들고 다니셔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의 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일단 추천할 만한 폰이에요. 추천은 할 만한 폰이다라는 거. 예. 추천은 할 만합니다. 예. 배터리 때문에 강력하게 추천은 못하겠지만 충분히 살만한 가치가 있는 핸드폰이다라는 게 오늘의 제 결론이겠습니다. 삼성 갤럭시 S6 리뷰였고요. 저는 스티언이었습니다.